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ETF 중 하나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고점 대비해서 31%나 빠졌습니다. 작년 6월 정도부터 빠졌으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동안 하락만 했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거의 오른 수준도 아니에요. 먼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를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긴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비즈니스 컨피던스 인덱스 BCI 기업 심리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중국 GDP의 30%는 부동산이 차지합니다. 요거는 중국의 부동산 지표인데 부동산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제조업 PMI, 제조업 관련된 심리지수 또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차이나 솔렉티브 ETF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이와 더불어서 미중 갈등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전기차나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쪽으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친한 나라 쪽으로 공장을 많이 지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원재료나 제품을 쓸 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ETF한테는 당연히 안 좋아요. 특히나 중국 전기차 ETF한테는 이 소식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거는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인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침투율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4%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시장의 94%만큼은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가 침투할 여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하는 게 실제적으로 중국은 이 94%만큼의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거의 3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먹을 거리는 거의 70%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중국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70%는 캐시카우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어찌 보면 좀 많이 팔리죠.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생산량이 그만큼 많이 늘렸어요. 세일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생각보다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에도 중국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튼 중국보다 미국의 전기차 성장 여력이 훨씬 더 크고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국이 유럽 쪽으로 지금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지금 침투율이 꽤 올라온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2%만큼 올라왔어요. 중국의 30%까지 올라왔으니까 중국보다는 아니지만 확실히 미국보다는 침투율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유럽에서라도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가 더욱더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소식은 유럽도 유럽판 IRA를 통과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올해랑 내년에 미국에서 출시될 전기차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루시드의 그래비티, 쉐보레의 블레이저 이런 전기차가 있는데 이 전기차보다 중국의 전기차가 더욱더 많이 팔려야 돼요. 유럽에서 올해랑 내년에 출시될 전기차인데 볼보랑 벤츠, 캐딜락, BMW 쟁쟁한 전기차들이 많은데 이 전기차보다도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비아디가 유럽이랑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터리는 이쪽으로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도 중국 전기차를 어느 정도 조금은 신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원가 쪽으로 중국이 유리하다 보니까 이 점을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몇 가지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청년 실업률 관련돼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큰데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돼서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빅테크 규제 때문에 그쪽으로 청년 실업률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못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산당 리스크가 있습니다. 빅테크 관련돼서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처죠. 그냥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투자하기가 무섭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나 나이키 여러 기업에서 다들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부동산 규제, 빅테크 규제 이렇게 때리고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을 관세를 때린다는 등 여러 가지 공산당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인도한테 인구수에서 세계 1등의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엄청 싼 걸로 세계 공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 지위를 인도나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빼앗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인구수도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추이도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앞으로 세계 1등의 인구 위치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중국 ETF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뭐 미국이랑 캐나다는 당연하죠. 중국의 비유호적이다라는 비율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래요. 이제 중국 하면 다들 치를 떠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고 뭐 일본도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더라도 중국 폰 안 쓰죠.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폰을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도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은 어떨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 제품을 쓴다는 게 창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비우호적인 게 많은 거는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워런 버핏이 비아디 주식을 대량 팔았죠. 옛날 때부터 투자를 하셔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고 파신 거는 맞는데 이 비아디 주식을 왜 팔았냐라는 거죠.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하인즈 이런 기업에 엄청나게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비아디는 이제 성장성이 안 보이는 건가? 왜 팔지? 이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팔았다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조금 기분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중국 시장을 제외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독보적인 1등입니다. 작년에 점유율이 30%가 나왔어요. 2등이랑 3등은 파나소닉으로 18.9%로 동률입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CATL은 우리나라 SK온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비아디는 0.4%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CATL이랑 비아디 여러가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 정도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